제투성이 아센푸텔. 옛날에 어떤 부자의 아내가 덜컥 병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죽을 때가 다가온 것 같으니까 어린 외동딸을 침대로 불러 말했습니다. 아가, 하느님을 믿고 늘 착하게 살아라. 그럼 하느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엄마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늘 곁에 있을게. 그러고 아내는 눈을 감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소녀는 날마다 어머니의 무덤에 가서 흐느껴 울었어요. 그리고 하느님을 믿으며 늘 착하게 살았죠. 겨울이 되자 하얀 눈이 어머니의 무덤에 하얀 너울을 살포시 덮었습니다. 이듬해 봄, 해가 하얀 너울을 다시 걷자 남편은 다른 아내를 얻었습니다. 새엄마는 딸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딸들은 얼굴이 하얗고 예뻤지만 마음은 시커멓고 고약했죠. 이제 불쌍한 소녀에게 어려운 시절이 닥쳤습니다. 언니들은 소녀에게 말했어요. 저 맹추가 우리랑 같이 방에 앉아있다니. 밥을 먹으려면 밥값을 해. 썩 나가서 부엌대기랑 지내. 언니들은 소녀의 예쁜 옷을 빼앗고 대신 헐렁하고 낡은 잿빛 옷과 나막신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깔깔대며 소리쳤어요. 콧대 높은 공주님이 차려입은 꼴 좀 봐. 언니들은 소녀를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소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힘든 일을 해야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불을 피워야 했고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해야 했죠. 그뿐인가요? 언니들은 머리를 짜내 온갖 방법으로 소녀를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글쎄, 완두콩과 불콩을 재 속에 쏟아놓고 다시 골라내라고까지 했다니까요. 소녀는 녹초가 되도록 일을 했지만 밤에도 침대에서 자지 못하고 화덕 옆에 있는 잿구덩이 속에서 자야 했습니다. 언니들은 소녀를 아센푸텔이라고 불렀죠. 항상 더럽고 제투성이라고 말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의붓 딸들을 불러 뭘 사다 줄까 물었습니다. 큰딸이 말했어요. 예쁜 옷이요. 둘째 딸이 말했어요. 진주하고 보석이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센푸텔, 넌 뭘 갖고 싶니? 아버지, 집에 돌아오시다가 모자에 처음 부딪히는 나뭇가지를 꺾어다 주세요. 아버지는 의붓 딸들에게 주려고 예쁜 옷과 진주와 보석을 샀습니다.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푸른 덤불숲을 지나갔습니다. 개암나무 가지에 스쳐 모자가 툭 벗겨졌어요. 아버지는 개암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의붓 딸들에게 예쁜 옷과 진주와 보석을 주었어요. 아센푸텔에게는 개암나무 가지를 주었지요. 아센푸텔은 고맙다고 하고 어머니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센푸텔은 무덤 위에 개암나무 가지를 심은 다음 나뭇가지가 흠뻑 젖도록 펑펑 울었습니다. 개암나무 가지는 쑥쑥 자라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센푸텔은 하루에 3번씩 나무 밑에 가서 흐느껴 울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얀 작은 새가 늘 나무에 포르르 날아와 아센푸텔이 원하는 것을 던져주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사흘 동안이나 계속되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자님에게 신부를 찾아주려고 연 잔치였죠. 온 나라의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두 의붓 딸도 초대를 받았어요. 언니들은 좋아하며 아신푸테를 불러 말했습니다. 머리를 빗겨줘. 구두를 솔질해줘. 허리띠도 매줘. 궁전 무도회에 가야 하거든. 아신푸텔은 시키는 대로 했죠. 하지만 무도회에 가고 싶어서 흑흑 울었습니다. 아신푸텔은 새엄마에게 무도회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이렇게 말했죠. 아신푸텔, 더럽고 먼지투성이면서 무도회에 간다고? 옷도 없고 구두도 없는 주제에 춤을 춘다고? 하지만 아신푸텔이 계속 조르자 새엄마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콩 한 사발을 재 속에 쏟아놓겠다. 2시간 안에 골라내면 같이 가도 좋다. 아신푸텔은 뒷문으로 정원에 나가 외쳤습니다. 착한 비둘기들아, 인꼬 비둘기들아, 하늘에 사는 작은 새들아, 모두 와서 나 좀 도와줘. 좋은 콩은 냄비에, 나쁜 콩은 너희들이 꿀꺽. 그러자 하얀 작은 비둘기 2마리가 부엌 창문으로 포르르 날아들어왔어요. 바로 이어 인꼬 비둘기들이 포르르 날아왔고요. 이어서 하늘에 사는 갖가지 작은 새들이 포르르 포르르 떼지어 날아와 잿구덩이 주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비둘기들이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니 시작했어요. 콕콕 콕콕. 그러자 다른 작은 새들도 콕콕콕콕 하더니 좋은 콩들을 사발에 담았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새들은 벌써 콩을 다 골라내고 포르르 날아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사발을 새엄마에게 갖다 주었어요. 소녀는 기뻐하며 이제 무도회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새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돼, 아신푸텔. 옷도 없고 춤도 출 줄 모르잖아. 공연이 웃음거리만 될 게다. 아신푸텔이 흑흑 흐느껴 우니까 새엄마가 말했어요. 1시간 안에 재 속에 뿌린 불콩 2사발을 깨끗이 골라내면 같이 가도 좋다. 새엄마는 아신푸텔이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새엄마가 불콩 2사발을 재 속에 와르르 쏟아놓자 아신푸텔은 뒷문으로 정원에 나가 외쳤습니다. 착한 비둘기들아, 인꼬 비둘기들아, 하늘에 사는 작은 새들아, 모두 와서 나 좀 도와줘. 좋은 콩은 냄비에, 나쁜 콩은 너희들이 꿀꺽. 그러자 하얀 작은 비둘기 2마리가 부엌 창문으로 포르르 날아들어왔어요. 바로 이어 인꼬 비둘기들이 날아왔고요. 이어서 하늘에 사는 갖가지 작은 새들이 포르르 포르르 떼지어 날아와 잿구덩이 주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비둘기들이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니 시작했어요. 콕콕 콕콕. 그러자 다른 작은 새들도 콕콕콕콕 하더니 좋은 콩들을 사발에 담았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새들은 벌써 콩을 다 골라내고 포르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신푸텔은 사발을 새엄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신푸텔은 기뻐하며 이제 무도회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새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용없어.
같이 갈 수 없다. 옷도 없고 춤도 출 줄 모르잖아. 너 때문에 창피당하고 싶지 않다. 새엄마는 획 몸을 돌려 거만한 두 딸만 데리고 갔습니다. 혼자 남은 아신푸텔은 어머니의 무덤에 있는 개암나무에 가서 외쳤어요. 나무야, 가지를 부르르 흔들어 내게 금과 은을 던져주렴. 그러자 작은 새가 금실과 은실로 짠 옷을 던져주었습니다. 비단실과 은실로 술을 놓은 구두도 던져주었죠. 아신푸텔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무도회에 갔습니다. 언니들과 새엄마는 아신푸텔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다른 나라의 공주님이라고만 생각했죠. 금빛 옷을 입은 아신푸텔은 그렇게 아름다웠답니다. 새엄마와 언니들은 아신푸텔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집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재 속에 앉아 불콩을 골라내고 있다고 생각했죠. 왕자님이 다가와 아신푸텔의 손을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왕자님은 다른 아가씨하고는 아예 춤을 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글쎄, 아신푸텔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니까요. 다른 남자가 아신푸텔에게 춤을 추자고 하면 왕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나하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춤을 추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신푸텔이 집에 가려고 하자 왕자님이 말했어요. 같이 가요. 바래다 줄게요. 왕자님은 아름다운 소녀가 어떤 집 딸인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신푸텔은 살짝 도망쳐 비둘기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왕자님은 아신푸텔의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낯선 소녀가 비둘기 집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했죠. 아버지는 아신푸텔이로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도끼와 곡괭이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비둘기 집을 두 동강 내려고요. 하지만 비둘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함께 집에 왔더니 아신푸텔은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잿구덩이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굴뚝에서는 흐릿한 기름램프가 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신푸텔은 재빨리 비둘기집 뒤쪽으로 뛰어내려 개암나무로 달려갔던 거예요. 아신푸텔이 아름다운 옷을 벗어 무덤 위에 놓자 새가 옷을 다시 가져갔고요. 아신푸텔은 다시 잿빛 허들의 옷을 입고 부엌의 잿구덩이 속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다음 날, 잔치가 다시 시작되어 식구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아신푸텔은 개암나무에게 가서 말했어요. 나무야, 가지를 부르르 흔들어 내게 금과 은을 던져주렴. 그러자 작은 새가 어제보다 훨씬 더 화려한 옷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아신푸텔이 무도회에 나타나자 모두 소녀의 아름다움에 깜짝 놀랐습니다. 왕자님은 아신푸텔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을 잡고 아신푸텔하고만 춤을 추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와서 춤을 추자고 하면 왕자님은 이렇게 말했죠. 아가씨는 나하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아신푸텔이 집에 가려고 하자 왕자님은 살짝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보려고요. 하지만 아신푸텔은 살짝 도망쳐 집 뒤에 있는 정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원에는 탐스러운 배들이 주렁주렁 열린 아름답고 커다란 배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신푸텔은 다람쥐처럼 쪼르르 배나무를 타고 올라가
가지 사이에 숨었어요. 왕자님은 아심푸텔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죠. 왕자님은 아심푸텔의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낯선 소녀가 도망쳤다. 배나무 위에 올라간 것 같다. 아버지는 아심푸텔이로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도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베었는데도 위에 아무도 없었죠. 다 함께 부엌에 들어갔더니 아심푸텔은 여느 때처럼 잿구덩이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심푸텔은 나무 뒤쪽으로 팔짝 뛰어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개암나무에 앉아있는 작은 새에게 가져다주고 잿빛 허들의 옷을 다시 입은 것이죠. 사흘째 되는 날, 또 식구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아심푸텔은 어머니의 무덤에 가서 작은 나무에게 말했어요. 나무야, 가지를 부르르 흔들어 내게 금과 은을 던져주렴. 그러자 새는 아심푸텔이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화려한 옷을 던져주었습니다. 황금 구두도 주었죠. 그 옷을 입고 아심푸텔이 무도회에 나타나자 모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자님은 아심푸텔하고만 춤을 추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춤을 추자고 하면 왕자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는 나하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아심푸텔이 가려고 하자 왕자님은 또 아심푸텔을 바래다 주려고 했어요. 아심푸텔은 왕자님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재빨리 달아났지요. 하지만 왕자님은 꾀를 써서 계단에 역청을 발라놓으라고 했답니다. 아심푸텔은 계단을 뛰어내려갔는데 그만 왼쪽 구두가 역청에 들러붙고 말았습니다. 왕자님은 구두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정말 작고 우아한 진짜 황금 구두였죠. 다음 날 아침, 왕자님은 아심푸텔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 황금 신발이 꼭 맞는 아가씨를 아내로 맡겠노라. 그 말을 듣자 두 언니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둘 다 발이 예뻤거든요. 큰언니는 구두를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신어보았습니다. 새엄마가 옆에 서 있었죠. 하지만 발가락이 커서 도무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두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자 새엄마가 칼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발가락을 잘라버려. 왕비가 되면 걸어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큰언니는 발가락을 다 자르고 억지로 발을 꾸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으며 왕자님에게 갔습니다. 왕자님은 큰언니를 말에 태우고 갔어요. 큰언니를 신부라고 생각했거든요. 무덤을 지나가는데 작은 비둘기 2마리가 개암나무에 앉아 울었습니다. 구구 보세요. 구구 보세요. 신발에 피가 묻었어요. 신발이 너무 작아요. 진짜 신부는 집에 있죠. 왕자님이 봤더니 과연 신부의 발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자님은 당장 말을 돌려 가짜 신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진짜 신부가 아니라고요. 그러자 둘째 언니가 신발을 신어보았습니다. 둘째 언니도 방에 들어가 구두를 신어보았지요. 그런데 다행히 발가락은 들어갔지만 발꿈치가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새엄마가 칼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발꿈치를 좀 잘라내라. 왕비가 되면
걸을 필요가 없으니까. 둘째 언니는 발꿈치를 조금 잘라내고 억지로 발을 꾸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으며 왕자님에게 갔어요. 왕자님은 둘째 언니를 말에 태우고 갔습니다. 둘째 언니를 신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개암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작은 비둘기 2마리가 나무에 앉아 있다가 울었습니다. 구구 보세요. 구구 보세요. 신발에 피가 묻었어요. 신발이 너무 작아요. 진짜 신부는 집에 있죠. 왕자님이 신부의 발을 내려다보았더니 과연 신발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양말이 뻘겋게 물들어 올라오고 있었다니까요. 왕자님은 당장 말을 돌려 가짜 신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왕자님이 말했어요. 이 아가씨도 진짜가 아니다. 딸이 또 없느냐? 아버지가 말했어요. 없습니다. 죽은 아내가 낳은 작고 볼품없는 아신푸텔이 있긴 합니다만 그 애는 절대 왕자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자님은 아신푸텔을 올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새엄마가 말했어요. 아이, 안 됩니다. 너무 더러운 꼴을 하고 있어서요. 남 앞에 나설 형편이 못 되거든요. 하지만 왕자님은 한사코 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신푸텔을 부를 수밖에 없었죠. 아신푸텔은 먼저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왕자님에게 사뿐 절을 했습니다. 왕자님이 황금 구두를 내밀자 아신푸텔은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무거운 나막신을 벗고 구두에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신발이 꼭 맞춘 것처럼 발에 딱 맞았어요. 아신푸텔이 의자에서 일어나자 왕자님은 아신푸텔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왕자님은 같이 춤을 추었던 아름다운 소녀의 얼굴을 단박에 알아보고 소리쳤어요. 이 아가씨가 진짜 신부다. 새엄마와 2 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왕자님은 아신푸텔을 말에 태우고 갔어요. 작은 개암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하얀 작은 비둘기 2마리가 울었습니다. 구구 보세요. 구구 보세요. 신발에 핏자국이 없네요. 신발이 너무 작지도 않고요. 왕자님이 진짜 신부를 집에 데려가네요. 노래를 마치자 비둘기들은 아신푸텔의 어깨 위에 포르르 내려앉았습니다. 한 마리는 오른쪽 어깨에 앉았고 다른 한 마리는 왼쪽 어깨에 앉았죠. 비둘기들은 계속 그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나쁜 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살살 알랑대며 아신푸텔의 행복을 같이 나누려고 말이죠. 이윽고 신랑 신부는 교회로 갔습니다. 큰언니는 오른쪽에 섰고 작은 언니는 왼쪽에 섰죠. 그러자 비둘기들이 콕콕 쪼아 2 언니의 한쪽 눈을 빼버렸습니다. 이윽고 신랑 신부는 교회에서 나왔어요. 큰언니는 왼쪽에 섰고 작은 언니는 오른쪽에 섰죠. 그러자 비둘기들이 콕콕 쪼아 2 언니의 다른 쪽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2 언니는 평생 장님으로 지냈답니다. 심술을 부리고 거짓말한 데 대한 벌을 받은 것이지요.